네, 다음은 중국인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최근 5년 동안 의료비 직접 지원한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300건 이상, 물론 이제 최근에는 더 늘어서 지난해에는 800건이 넘는 의료 지원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의료비 지원한 건수 중에 중국인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16건, 그리고 2018년에 14건,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9건, 그리고 2021년에는 총 의료 지원 건수 중에 32건이 중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 건수였는데요.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5% 아래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을 말합니다. 근데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지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단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정말 비자가 없거나 초과 체류를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찾아와서 응급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위프렌즈 에이드라고 하는 의료 공제회, 이런 이제 상부상조하는 이런 조직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다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요. 지원 건수는 이렇게 작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겪는 의료 문제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뇌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신생아 중증 질환을 갖는 경우도 많아서 의료비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 의료비 지원 사례를 뭐 한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 S씨는 평소 건강하고 성실한 중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22일 오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이제 제주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해서 CT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병실이 없는 관계로 입원할 수 없어서 응급 검사만 받고 제주 시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오후에 제주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주 그 C 병원에서도 바로 수술 못하고 코로나 검사 후에 다음 날인 7월 23일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시 상태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고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초기 복막염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이다 보니까 의료비가 750여만 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향후 입원 치료가 요구되어서 총 치료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고, 현재 미장일을 하기 전에 용접일을 하다가 실직 상태로도 있었고, 또 지금 일하던 곳에서는 일을 한 지 5개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만 원이 되는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지원을 했던 사례인데요. 결국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인은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치료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2중, 3중으로 늘어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국인 의료비 지원 사례는 이분은 이제 1964년생이고 처음에 한국에 온 것은 2005년입니다. H2 비자, 그러니까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그 방문 비자로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에 두통 그리고 보행 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서 타 병원에서 시행한 뇌 CT상의 뇌종양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경기도 시종합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 날인 1월 5일 날 이제 개두술과 종양 제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내실 외배 액수를 시행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요. 이분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10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가 약 3,800만 원입니다. 이 3,800만 원이라는 게 외국인 수가를 적용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 수가는 한국인 보험이 있는 사람의 한 4-5배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비용이 나오게 됐고, 이것을 병원에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을 해줘서 금액을 낮춰준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100% 적용을 해서 2,180여만 원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H씨는 비자기간 만료로 현재는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고 가족들과는 약 14년, 15년간 단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초기에 취업 비자로 입국을 했지만 여인숙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도 치료비를 지원했고 지금은 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중국인 의료 사례도 봤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료 이용 증진 방안,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하게 하고 필요할 때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용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왜 도와줘야 되지? 혹은 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주민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그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범죄자화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를 했고요. 특별히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주민의 인권 침해와 편견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등록 이주민 혹은 비정규 상황의 이주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일리갈 마이그란트보다는 undocumented immigrant, 마이그란트 혹은 irregular migrant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유엔 문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29일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다가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의료 이용을 꺼리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 단체는 2000년부터 의사 그리고 이주민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주민을 위한 건강수첩이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이제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 태국어를 한 세트로 하는 1권을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건부터는 계속 한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기타 외국어를 넣어서 항상 그 4개의 외국어를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이주민을 위한 건강 수첩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만드신 진료 중국어 같이 그렇게 환자가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증상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거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뭐 앱이라든가 여러 번역기들을 통해서도 많이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의사소통을 위한 이주민을 위한 건강수첩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을 진료할 때 혹은 뭐 통역을 도와주거나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은 질병 외에도 노동이라든가 주거, 가족 등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노동 환경이라든가 혹은 숙소 환경이라든가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뭐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체라든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잘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검사 결과를 보면 보통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통 이제 예전에 많이 하는 무료 진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해보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이상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약 먹어요. 밥 잘 먹어요. 잠 잘 자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료가 더 발전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체 질환보다는 감정이나 또 혹은 직장이나 뭐 가족들한테 받는 정신적인 압박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는 게 결국은 이주민들 혹은 뭐 중국인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의료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이런 것들은 대체 할 수 있는 말씀 드렸죠. 용어를 미등록이라든가 비정규 이주민 이렇게 부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 사실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은 맞지만 사람에게 다문화라고 붙이는 것은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 혹은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또 인권 침해적이라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부터 해야 사실은 진료가 정확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치료 환경에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될 텐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센터 특히 이제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에서는 이제 외국인 진료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외국인 환자 유치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가 영어, 뭐 일본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요즘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다양한 이주민이 많은 것처럼 그분들의 언어를 가능한 한 많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다국어 서비스 기관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진단 결과나 처방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그 진료기관에서는 사실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 정확한 치료, 처방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줘야
특별히 이제 이주민들은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치료 중단 혹은 거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산재를 당한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재를 당해서 다리도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도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되고 치료비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누가 낼 수 있냐, 잘 알고 있냐, 뭐 언제까지 낼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물어봤는데 이 환자는 그게 부담이 돼서 결국은 스스로 뭐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언어로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 이 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언어 소통,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체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국내에는 공공의료 서비스도 있고 응급의료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1차부터 2, 3차 의료기관들이 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 간단한 질병인데도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아간다거나 해서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에 각 나라 언어로 설명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나 체계를 안내해 주는 것도 이주민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외에 이제 저희 같은 단체, 그러니까 민간 의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던가 또 필요하면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을 하기도 해서 실제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잘 안내하고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서비스 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기관들에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곳에 연락을 하셔서 정보를 제공받고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는 또 다른 어느 곳보다 이런 언어에 대한 것들이 잘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많은 의료 현장 또 이주노동자들, 이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생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움을 주실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그 이점들, 그러니까 언어의 재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과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가 내걸고 있는 표가 이주민이 건강한 사회, 한국인도 살기 좋습니다인데요.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면 가장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수준을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듯이 결국 한국 사회도 이제 이주민들이 250만 이제 점점 더 불어날 거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건강한 사회라면 한국인도 당연히 살기 좋을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문 열어드릴게요.